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어저께, 그저께, 오늘까지 매우 춥습니다. 우리나라는 삼한, 사온, 그러죠? 내일까지 춥나요? 그러면은? 아니면 벌써 오늘까지가 사한인가요?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좀 덜 춥고, 더 춥고의 차이점이지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 보면 확실히 3한 4오는 맞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우리가? 지금 또 코로나도 계속 또 많아졌다가 그러죠. 아마 학원 개강이 확실하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1월 28일 날, 2월 28일인가? 그랬죠, 원래가. 그래서 3월 달로 넘고는 것은 아마 코로나가 괜히 또 있어서 종강을 하니 이런 것보다는 아예 뒤로 넘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자료 우리가 네이버 학원은 저도 아직 이제 그다음부터 안 들어가 봤고요. 그 네이버 제 블로그에 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꽤나 다운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강의는 제가 하루에 하나씩 올리니까 여러분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그랬고요. 그러니까 오후 5시 하고요. 지금은 제가 한 2개씩 녹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후 5시 하고 그다음에 오늘 오후 5시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내일 그죠? 이제 또 오늘 밤에 또 녹음을 해서 내일 제가 아침에 한 8시쯤 돼서 넣는 방법으로 한번,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2개가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빨리 용어를 꺼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어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죠. 용어만 끝내고 나면 사실 논술은 저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용어에서 다 논술로 어떤 용어 문제를 딱 보면은 제가 논술은 어떤 내용이 나온다 자료 찾아낸 것 가지고 용어로 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어에 관해서 용어만 끝나면 정말 한 70%는 다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로 용어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료 다운 받으시고요. 자료에만 기존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풀었는가라는 부분들을 다 보시고 물론 내용들은 우리가 출제위원하고 우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출제위원하고 내용은 다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내용을 지금 제가 적은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내용 적은 것이 답은 아니고요. 이 답은 저는 자료를 보고 적은 거죠. 그죠? 자료를 보고 생각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적었기 때문에 한 문제 푸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0분 만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공부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정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리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10분, 50분 테스트를, 100분 테스트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다시 정리가 돼줘야 돼요. 정말해서 우리가 테스트 할 때하고 정리하고는 다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리죠. 정리하는 것은 이거고요. 테스트는요, 시간에 맞춰서 내 생각을 변환시켜야 돼요. 변환을 시켜야 되지, 이 단어대로 내가 어떻게 쓰겠다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때는 결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정리가 잘 된 것이, 물론 이제 답도 잘 나오겠지만, 결코 이런 용어로서 결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생각을 다듬어서 나오는 몇 시간을 소요를 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 칠 때로 어떤 문장으로 변환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100분 테스트나 50분 테스트를 하면서 자신에 맞도록 어떻게 변환을 시켜야 될 것인가는 어떤 여러분의 각각의 나름으로 걸려있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단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쉽게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자기에 맞도록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것까지만 하고 자꾸 이제 중간중간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제가 해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요, 환경부 기준입니다. 지금 기출문제 123회 용어 1교시 4번을 풀고 있습니다. 그죠? 자, 환경부 기준에 국내 보호 지역의 유형하고 목적을 적어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목이 들어오면 1번에는 유형이 들어올 거고요. 2번에는 지정 목적이 들어오겠죠. 근데 거꾸로 써도요. 실제로는 지정 목적, 원래는 목적이 먼저 들어오고 우리가 유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적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답만 적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 환경부의 어떤 국내 보호지역의 유형이나 지정 목적,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 쉽다 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좀 잘 안 되죠? 환경이라는 것이 정말 자연이잖아요. 그죠? 자연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한정을 지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보호구역을 유형을 적는다 하더라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내가 자신에 맞도록 단어를 이제 다듬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제가 배경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그럼 조금 이해가 더 쉬워요. 우리가 저 책에도 우리가 자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서에 보면 49강, 50강, 51강 이게 전부 다 생물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이 있고요. 자연환경보존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에 관한 내용들이 그리고 또 생물 다양성 협약과 CBD에 관한 내용, 그죠? 세계 3대 협약이죠. 환경협약. 발음이 안 돼. 환경협약. 그죠? 환경에 대한 협약입니다. 자, 이게 전부 다 49강, 50강, 51강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여기에 걸려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몸에 그냥 그때는 여러분이 다 들었다면, 다 하나하나씩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제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된다라는 걸 자꾸 공부를 해라느냐면, 이게 지금 국내 보호 지역이거든요. 보호 지역이고, 우리가 답을 풀 때, 이게 환경부의 어떤 개념입니다. 환경부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호구역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쨌든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자연환경보존법에 관한 내용이죠. 자연환경보존법의 구역 구분입니다. 자, 이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구역이 이렇게 내용들이 제 내용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위해서 자료가 지금 마련이 된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 좀 공부를 더 해놓는 게 좋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공부할 때 좀 자료를 또 찾아서 또 자꾸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공부를 건 좀 덜 했어.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풀 때는 환경부에 관한 말 그대로 환경부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금 환경부를 했잖아요. 그죠? 환경부에 관한 내용으로서 자연환경 보존법이야. 그리고 자, 국내 보존 지역이라 했거든요. 자연환경 보존법에 보존구역, 보존보호구역, 보존보호구역 정말에서 구역 구분이죠. 구역 구분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내용을 푸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지만 내용이 어렵다라고 그랬습니다. 제 내용은 당연해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문제 하나 푸는데 3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3시간 걸린 것을 자료 정리는 이렇게 해 두는데 이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죠. 말 그대로 환경부의 자연환경 보존법의 구역 구분에 관한 내용인갑다. 그러면 이것에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나온 문제를 지금의 법이 바뀌었는데, 그죠? 법이 조금씩 다 바뀌거든요. 10년 전에 나왔는데, 10년 전에 나온 것을 지금 우리가 5년 계획마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뭐 바뀌어도 벌써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나온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더 또 보충을 했고, 어쨌든 그래도 자연환경보존법이고 구역 구분에 관한 내용인 것은 똑같아요. 그것까지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나왔느냐는 거죠. 지금으로 와서. 그죠? 자, 지금으로 와서는 왜 나왔냐면요. 이거는 이제 그 교수님이 지금 이거 답에 같은 질문의 요지하고는 틀려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왜 나왔고, 왜 지금 이 현실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풀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게, 그 다음 뒷장을 잠깐 또 볼까요? 뒷장에 보면, 지금 제가 그랬어요. 환경정책 실현하는데 환경정책 추진 원칙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거 같고요. 생태 서비스 지불제 계약도 지금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게,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 구분. 자, 이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IUCN, 아까 생물 다양성의 개념이거든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도 생물 다양성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환경 개선 목적의 녹색 채권 설명이랬습니다. 녹색 채권. 자, 이거는 지금 녹색 채권은 제가 앞에 이야기할 때 채권에 관해서는 제가 안다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채권 알잖아요. 저도 채권을 옛날에 사봐서 아는데. 자, 근데 이것의 포인트는 아니지만, 자, 이게 지금 녹색 채권,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환경 개선은 결국은 환경 정책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다 같은 한 덩어리라는 거죠. 다 한 덩어리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또 푸셔야 되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할 때, 그죠? 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이게 지금 환경부가 우리가 국내 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자, 물론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기술사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답 자체 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보호 지역이요. 자, 국토부, 자,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국토부하고요. 우리 책에는 국토부에도 적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내용에 보면 46강, 47강, 48강, 49강, 50강, 51강 전부 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그죠?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이런 국내 보호구역이나 보존 지역이 국내에 지역 지정 그러니까 생태계
보존의 어떤 지역 지정이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즉 말해서 자, 우리가 습지 보존 지역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습지 보존 지역이라면 산림청에도 지정되어 있고 환경부에도 지정되어 있고 국토부에도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왜요? 그랬는데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문제가 뭐죠? 문제가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는 게 문제죠. 이제 나중에는 혹시 그 논술로 나오면은 단점으로 되겠죠. 있는 것이. 그래서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가 설정이 다 다릅니다. 이 지역만 딱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부분하고 환경부에 지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디야? 그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거하고 경계 설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주체가 이원화돼 있고 그리고 목적이 어떤 상충되는 어떤 지구에 지정이 됨으로 해서 책임 소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되면 자기 탓이면 좋은데 못 되면 니 탓 내 탓 공방을 하는 거죠. 꼭 지금 정치권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 책임 소재가 생기고 그럼으로 해서 주체 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니 탓 내 탓 공방을 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이 또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교통부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다 지금 중복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떤 유형이냐면요. 자, 국내 이제 이게 우리가 유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국내 보호 지역에 어떠한 중복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자, 천년기념물 보호 지역은 우리가 국토부도 돼 있어요. 기념물이라든지 섭지 보존이라든지 자연공원이라든지 야생 동식물 보호.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세 개는 다 국토부, 해양부, 문화재청, 산림청 한 5개 어떤 관리 부처가 있죠. 즉 말해서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 산림청, 그 다음에 환경부.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같이 5개가 공동으로 막 지정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환경부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부가 되게 커졌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 지정을 할 때 뭐 때문에요? 우리가 GIS로서 우리가 GIS 정보로 가지고 카테고리로 즉 말해서 어떻게 카테고리로 했죠? IUCN 그거죠. 세계자연보전연맹이죠. 그래서 IUCN으로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만들어서 통합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자, 통합을 시켰다고 해서 통합을 시킨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서 요 옆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 시스템에서 정보 제공을 해서 각각의 보호지역을 지정을 하는 것을 전부 다 정보 제공하고 변화 추이, 국제 표준화를 시켰다는 거죠. 자, 이제 국제 표준화를 왜 시켰을까요? 국제 표준화를 시켜서 나중에 세계 보호 지역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그죠?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교수님이 묻는지 안 묻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제가 이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까지 자료를 찾으면서 이런 공부를 해두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환경부 국내 보호 지정 유형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배경이 실제로 관리구역이 옛날부터 중복 지정이 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더랬어요. 옛날부터.
근데 뭐 그때는 뭐 여러 가지 환경부도 그렇게 힘이 크지 않았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부 힘도 커졌지만 지금 자체가 환경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고 생태계 보존이라는 개념도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건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국내만이 아니고 우리가 국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돋움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건설교통부가 참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건설교통부는 너무 분야가 쪼개져 있고 환경부나 산림청이 이제 우리가 나서서 하는데 산림청은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나서서 해주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뒤에 우리가 앞에 이 문제, 요 내용에 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세계유산 구분 기준, 이런 것이 환경정책 원칙, 이런 것이 지금 다 같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엔기구의 IUCN의 카테고리에 관한 기준에 관한 내용을 쓰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랬죠. 교수님이 무엇을 정확하게 묻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 봐서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통합 시스템, IUCN의 통합 시스템은 말 그대로요, 정보 제공을 하고 변화 추이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도 시계열 나오죠. 그죠? 시계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제 표준화를 시키고요. 그래서 현황 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 표준화에 세계 국가 어떤 별로 우리가 보호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등록하기 위해서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자, 여기에 국제 표준화에 관한 뒤에 문제가 IUCN 유산 기준이 있었죠. 그죠? 자, 이것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변화 추이 넣는 것이 우리가 들어갑니다. 지정 면적, 그다음 위성, 그다음에 중복 지역, 그다음에 또 면적, 비율, 기간, 변화 추이 등등의 통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유산의 어떤 세계 어떤 보존 기구는 생물 다양성 조약이거든요. CBD 조약. 자, 여기에서 기준은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종이 몇 종이 있느냐, 유전적 다양성 뭐 이런 거 했죠, 그죠? 종 다양성. 그러니까 몇 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아까처럼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거기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 7개 기준 어쩌고 저쩌고는 그거는 외울 수도 없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화,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관리. 자, 여기에 지금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넣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넣으시고요. 나중에 논술을 할 때 또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 유형은 우리가 뭐 지정 목적이나 어떤 이런 것이 우리가 시험에 지금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답은 유형과 지정 목적을 적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환경부에 지금 내용 문제점 도출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답은 이제 여기 문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역의 어떠한 지정의 저는 목적이나 유형이나 목적이 저는 먼저 사실은 넣고 싶어요. 유형 및 지정 목적이지만 저는 항상 지정 목적이 나오고 유형을 적는 스타일이라서
어쨌든 답은 유형과 지정 목적 해놨죠. 그죠? 여기는 이제 답에 묻는 곳에 충실하고자 했고, 자, 어쨌든 간에 뭐 유형하고 1, 유형, 자, 바로 이 지정 목적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유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존 지역의 유형이죠. 어떤 유형이 있느냐, 종류를 말하는 거죠. 자, 종류인데 더 큰 규모입니다. 종류를 크게 구분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 거는요. 자, 위에 보호지역의 표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왕이면 이거 지금 뒤에 또 논술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 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었고요. 왜냐하면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답을 안 써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이왕이면 공부가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라면 이것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호지역의 어떤 내용보다는 어떤 생물 다양성에 관해서 말 그대로 생물 다양성의 IUCN의 표준화에 관한 내용들이 잠깐 나오는 것이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환경부의 보존지역이 우리가 표준화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답을 적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유형과 이제 표준화를 적고 만약 공부를 했으면 그런 거예요. 자, 두 가지 적는 방법입니다. 공부를 한 사람은 IUCN의 국제 표준화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보호 지역에 관한 그 정보, 어떤 내용, 유형, 명칭, 면적, 뭐 이런 것이 포함돼서 표준화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을 필요 있고요. 그래 놓고 이는 유형별 목적, 지정 목적 이래 적어도 되고요. 이걸 공부를 안 했다면 1. 그냥 유형, 그 다음에 2. 목적이겠죠. 지정 목적이겠죠. 그죠? 지정 목적. 자, 유형은 여기 있습니다. 자연공원도 지정이죠. 그죠? 자연공도 지정입니다. 이거 안 지워져. 자연공원의 또 지정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존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섭지 보호 지역. 자, 법에 의해서 다 보호구역, 보호지역을 지정한 겁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보호지역의 유형은요, 자연공원에 들어가서 자연공원의 보호지역이라든지 생태경관 보존, 그죠? 생태경관 보존, 섭지 보호지역, 자, 해양형이 아니고 내륙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특정 도서, 그 다음에 야생 동식물 보호, 특별보호구역,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전부 다 이렇게 보호구역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에 지금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것은 천년기념물, 섭지, 자연공원, 야생동식물 이런 것은 다 공동이고 그 외에도 자연공원 이거는 공동으로 지정하는 거였지만 다 환경부 지정하는 거, 그다음에 생태경관, 그다음에 섭지보호, 특정 도서. 자, 특정 도서는 환경부만 지금 지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야생동식물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지정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국토부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부도 지정을 합니다. 이거는 산림청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유형입니다. 환경부가 지정하는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련 법들 지금 적어놨죠. 유형은 여러분들이 1, 2, 3 해서 우리가 적습니다. 아니면 공통으로 지정하는 3개나 5개처 공통 지정과 그 다음에 환경부의 단독 지정을 적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정 목적을 한다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뒤에 앞에 이걸 끌고 들어와서 해도 되고요. 바로 적어도 됩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적어도 다 보존이죠. 그죠? 뭐 다양성 보존, 그 다음에 경관 보존, 특이 지형, 자 저기서 보면 특이 지형, 생물 다양성, 생태계 이런 것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더 상세히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나머지는 그냥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적었고요. 여러분이 좀 부족한 부분만 제가 생각을 해서 넣은 거고요. 이게 요 뒤에 여러분들이 더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칸을 채우기 위해서 내용들을 더 넣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공부에 우리가 환경부 기준에 우리가 그 국내 보호지역 할 때 공부라는 것이 실제로 정리하는 것과 정리하는 내용과 시험 칠 때 시험 칠 때 이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자기 자신의 시험 칠 수 있도록 말들 어떤 내용들을 맞춰서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50분 테스트, 100분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다듬어 나가야 되고, 근데 사실은 또 정리가 없으면은 다듬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이 문제가 답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제자리에 맴돌아요,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서도 가장 왜 이 문제가 났나. 물론 이 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앞뒤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수는 요거를 물었지만 동그라미 요거 하나 물었지만 저는 앞뒤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범위까지를 지금 현 시점의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공부를 하셔야만이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술사 공부가 이런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설명할 거예요. 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도 전부 다 환경의 어떤 정책의 법과 제도 기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